안녕하세요. 네, 안한섭입니다. 옳음국어 이 책 들어갑니다. 반드시 새 책 기준으로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이 2024년까지 2025년 이후 완전히 바뀌었어요. 완전히 바뀌어서 그전 책으로는 수업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새 책으로 바뀐 걸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건데요. 그 전에는 문법이 세 문제, 그 다음에 문학이 네 문제, 그 다음에 한자 성어하고 어휘 두 문제, 그 다음에 무려 독해 지문이죠. 지문 독해가 11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냐?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문법은 그대로 세 문제 정도입니다.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도 있습니다. 수능과 달리 공무원 시험은 반드시 그 단원이 몇 개다 이런 거 없어요. 왔다 갔다 해요. 근데 대충 그럴 거다. 문학인데요. 문학은 마이너스 2 정도 될 겁니다. 기껏해야 한두 문제입니다. 알겠나요? 그 다음에 어휘도 역시 그대로입니다. 근데 뭐가 추가되냐면 논리가 추가돼요. 언어 논리. 이 논리에는 언어 논리, 추론 또는 오류 이걸 다 포함했습니다. 이게 논리 문제가 세 문제가 되는데요. 그동안에 공무원 시험에서는 언어 논리는 단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. 공무원 시험 역사상. 그러니까 이거를 문법 못지않게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논리를 좀 공부해야 되구나.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한 세 문제 정도가 마이너스 될 텐데 여기서도 마이너스가 되죠. 그러면 한 30문제 마이너스 몇 문제가 될까요? 한 8문제 정도?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언어 논리가 3문제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물론 이렇게 인사혁신처에서 내겠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이게 문제가 그대로 될지 약간의 변동이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할까?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. 가장 많이 나오는.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독해가 나오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지 이런 수업을 개념 이론을 좀 들어야 되겠고요. 이걸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것부터 집중을 해야 되고 가장 어려운 것도 집중해야죠. 가장 어려운 게 문법과 독해입니다. 문법과 독해입니다. 그래서 가장 문법과 논리입니다. 논리. 그래서 독해에다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또 많은 비중을 투자하는 게 문법과 논리입니다. 논리. 이렇게 해서 시간을 할애했고요. 좋은 소식도 말해줄게요. 좋은 소식은 뭐냐면 한자가 안 나올 겁니다. 그래서 한자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? 표기가 옳은 거 골라라,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내지 않고요. 그런 문제는 종종 냈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안 내고요. 한자를 포함해서 한자어 어휘. 그러니까 이 한자 어휘가 문장에서 맞게 쓰였는지 이렇게 어휘로 물어봐요. 어휘로. 그러니까 한자를 써준다 하더라도 한자를 몰라도 그냥 한글 있죠. 한글로 보고 이 단어가 맞게 쓰인 건지 확인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한자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좋은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소식도 있고. 근데 이렇게 바뀌는 것은 어떤 시험이냐가 중요하죠. 국가직, 지방직, 지역인재 시험. 이 세 개 한에서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혹시 군무원 대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. 군무원 대비하신 분. 두 분. 군무원은 그대로 냅니다. 안 바뀌어요. 군무원은 한자 성어 당연히 해야 되고요. 논리 비중을 안 두셔도 되고요. 나머지
문학에서 고전문학 다 해야 됩니다. 원래대로 다 해야 된다고. 군무원은 이 대상이 아닙니다. 그래서 수업하다 보면 제가 군무원에서는 이런 거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군무원에 집중하셔서 하고 아무 말 없습니다. 행정직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수업하다가 군무원과 행정직을 같이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다. 알겠죠?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? 시간은 개념 이론반 수업이죠. 몇 시간이냐면 5시간입니다. 몇 주? 8주입니다. 근데 만약에 9주가 들어있다 운 좋게 그러면 한 주 더 할 수도 있습니다. 알겠죠? 8주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. 이 수업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? 개념. 개념을 잡아라. 알겠죠? 개념을 잡지 않으면 다 틀릴 수밖에 없다. 그래서 개념 위주로 수업을 잘 들으시면 되겠네요. 만약에 수업을 들었는데 이해가 조금이라도 안 된다. 그러면 제가 말하고 있는 중간이라도 손을 들고 질문하시면 됩니다. 알겠죠? 이게 저 사람 말 다 끝나면 질문해야지 하면 내가 어떤 걸 질문하려고 했는지도 잊어버려요. 그래서 궁금한 거 있을 때 바로 그때 질문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. 진도는 처음부터 순서대로 나갈 겁니다. 다만 이것 조금 집중, 이것 좀 집중, 이것 좀 집중. 나머지는 빨리. 알겠죠?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. 그 다음에 확인 테스트를 하는데요. 오늘 수업을 하고 나면 다음 주에 또 나를 만나잖아요. 그러면 9시 수업을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8시 40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. 8시 40분에 나와가지고 확인평가 테스트를 할 겁니다. 확인평가를 할 텐데 이걸 왜 안 하다가 이번 달에 하게 되냐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올 줄을 모르지 않나요? 또 문법이 바뀌어요. 문법 스타일이 바뀐다고. 이게 문항은 똑같지만 나오는 게 완전히 바뀌어요. 문학이 또 줄어들지만 나오는 스타일이 완전히 바뀐다고요.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냈는데 어떤 스타일로 바뀌냐라고 하는 신유형을 어쩐다? 이때 넣을 겁니다. 매 회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구나. 그래서 문항 뒤에다가 신유형 이렇게 쓸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신유형 문제가 있으니까 알겠죠? 미리 오셔가지고 풀어보시라. 그리고 9시 되면 바로 이거 수업을 할 거예요. 테스트를 설명해주고 수업할 거예요. 알겠죠? 그래서 미리 오셔서 풀어봐라. 처음 공무원 수업을 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워낙에 국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어서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죠. 두 번째는 공부 손논지가 너무 오래되셔서 그러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알겠죠?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일단은 잘 듣고 받아 적고 복습해야 돼요. 이해 안 되면 질문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질문하라는 게 그겁니다. 이해 안 되니까 질문하라고. 두 번째는 복습을 해야 돼요. 복습을. 막 복습하려면 적어야 돼요. 적어야 복습을 하죠. 책이 깨끗하면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요? 그래서 막 적고 복습을 하라. 그래야지 질문할 수 있다. 그러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러면 다음 단원 넘어가세요. 무슨 말이냐면 한 소단원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그것만 잡고 있으면 진도는 다음 단원 나가고 있잖아요. 입체적 수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해가 하고 질문하다고 이해 안 됐더라도 계속 다음 진도대로 넘어가시라. 그리고 2회독, 3회독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공부를 이 개념 이론반 수업을 딱 한 번 들으면 끝나는 경우는 그냥 국어에 대한 천재적인 능력이 있거나 국어 내신 1, 2등급 정도. 이런 사람들은 한 번만 들어도 이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. 대부분들은. 그래서 적어도 이론 수업을 2번 내지 3번을 들으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. 처음 들어서 다 이해가 안 되니까요. 알겠죠?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네요.